정용주 감독님 그리고 배우 이청아 씨, 홍정현 씨, 박경혜 씨, 박지빈 씨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다시 봄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 또 공개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작 보고회 우리 감독님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봄 연출 맡은 감독 정용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용정현 씨. 감독님이 일어나셨으니까 저도 안녕하세요. 저는 호민 역을 맡은 홍종현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아 씨.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봄에서 하루씩 어제로 흐르는 시간을 살게 된 여자 은조 역할의 이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경혜 씨. 네, 안녕하세요. 다시 봄에서 미소 역할로 만나게 될 박경혜입니다. 은조의 시간 여행을 든든하게 믿어주는 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지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조의 시간 여행에 볼게요. 은조의 시간 여행에 힌트를 던져주는 준호 역을 맡은 박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주연 배우분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다시 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이제 어떤 영화인지 좀 이청아 씨가 대표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특별한 시간 여행 아주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독님이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를 진짜요? 네, 감독님께 한번 토스. 감독님께 여쭤볼까요? 네. 그래요. 예. 감독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그럴 리가요. 네. 네, 저희 다시 봄은 정말 독특한 영화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타임 리와인드라는 설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간을 다른 영화들을 보면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타임 루프라는 장르가 있고 그리고 어느 특정한 지점으로 이렇게 가는 타임 슬립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는 타임 루프는 시간에 대한을 좀 많이 다룬 영화들인데 저희는 특이하게 자고 일어나면 어제 내일이 아니라 어제 다시 또 어제 이렇게 되는 타임 리와인드라는 설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웹툰이 원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웹툰에서 저는 이 설정이 정말 너무 신선하고 너무 영화적이어서 이건 꼭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설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로 가서 뭔가를 바꾸기도 하고 후회하는 점에서 뭔가를 바꾸기도 하지만 저는 이 타임 리와인드라는 그 설정에 맞게 다시 한번 살아보는 이야기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를 다시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 은조의 대사 중에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데 인생에 만약은 없어요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는 만약은 없지만 영화가 그 만약을 관객들한테 선물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좀 이야기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 될 것 같다. 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타임 리와인드라는 설정에 대해서 많이들 흥미를 갖고 계시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요, 영화 속의 스틸 화면들을 저희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영화 속 화면들을 보면서 또 배우분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스틸입니다. 만나보시죠. 네, D-1 특별한 시간 여행의 시작 그 첫날입니다. 지금 이청아 씨가 손목시계를 보면서 꼴똘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청아 씨 입장에서는 타임 리와인드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시나리오를 받아 보시고. 저도 그냥 여타 다른 타임 슬립을 소재로 한 영화보다 더 흥미있다라고 느꼈던 거는 이게 매일매일 어제로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웠어요. 네. 왜냐면은 오늘 제가 그러니까 어제로 돌아간 제가 이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했을 때 저는 그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어제로 가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저는 사실 매번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도 다시 저는 이미 제가 살았던 어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은조는 절망하기도 해요. 내가 과거에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나는 매일 어제로 가는데. 근데 이제 그 매일매일 어제로 가는 게 절망이었던 한 여자가 그 시간 여행 속에서 결국 그 어제로 가는 것이 희망일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게 아마 저희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저 장면은요, 아마 뒤에 이제 힌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게 뭘지 아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제가 딸을 잃고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한 날부터 네. 저의 시간이 거꾸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저기에서부터 나의 시간이 매일매일 어제로 흐르고 있구나라는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을 합니다. 아하. 네, 바로 그 아주 장면이죠. 중요한 장면이네요. 맞습니다. 예. 특별한 시간 여행의 시작 그 첫날. 홍정현 씨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시 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네. 아까 제가 그냥 인사만 드려가지고. 네. 캐릭터. 네네. 그래요. 네. 호미는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은조에게 뭔가 좀 미스터리한 키를 약간 쥐게 되는 약간 그런 캐릭터고요. 호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시 봄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위로 아닌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위로, 해야 될까요? 예. 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나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과거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영화를 보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저 스스로도 위로도 많이 받고 힐링도 됐던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이제 관객분들한테 제가 느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배우분들 스스로도 위로됐던 작품이라서 같이 관객들에게 공유해주고 싶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감독님께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앞서서 이제 타임 리와인드 처음 접하시고 영화화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어렵거나 힘든 일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건 우리가 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내일을 생각하잖아요. 다음을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볼 때도 이 영화가 되면 그 다음 장면 생각나게 되는데 네, 그 관성의 법칙을 거꾸로 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건 어제니까 만약에 관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계속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어제로 가는 것을 느끼게 할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저도 그렇고 내일을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그렇죠. 어제로 생각해야 되고 또 어제로 생각해야 되고 이 방향성을 바꾸는 게 굉장히 되게 매력적인 소재이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많이 뒀죠. 네. 네. 영화 속에서 감독님이 또 어떻게 연출하셨을지 어떻게 표현하셨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틸 보여주세요. D-2라고 나와 있죠.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라는 이번 스틸의 주제까지 보셨습니다. 예은이가 등장을 해요. 이청아 씨와 딸로 보이는 예은이가 등장을 했는데 이청아 씨께 바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 장면은 이제 어떤 걸 예고하는 장면이죠? 제가 아까 이제 딸을 잃었었다가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기에 보면 이제 제 딸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딸이 있던 시점까지 이제 돌아온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싱글맘의 워킹맘인데 예전에는 그냥 삶에 치여서 즐기지 못했던 어떤 시간들이 있었다면 저 때는 이제 제 딸과 이제 다시 돌아온 이제 오늘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애틋한 그런 눈빛을 서로 나누고 계신데 저 아육 배우가 지금은 조금 더 자랐겠네요. 아유 컸더라고요. 정말요? 제가 그 어머님 인스타로 시시때때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예. 너무 예쁘게 계속 크고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영화 속에서 예은이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저 스틸의 주제처럼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 제가 배우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일 이제 내가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다면 어떤 기회를 얻고 싶으신지 여쭤볼게요. 뭐 과거로 돌아가서도 좋고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다면 이청아 씨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저희가 좀 전에 밖에서 농담처럼 그랬는데 예. 들어오는데 박경혜 배우가 너무 떨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뭐 대답이 막히거나 그러면 다시 어제로 돌아가서 다시 제작 발표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라고. 예. 근데 저는 만약 어제로 돌아가면 좀 더 푹 자서 좀 더 좋은 피부 컨디션을 유지할 거리라는 약간의 예.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제작 보고를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걱정돼가지고 어제 잠을 좀 못 잤는데 그러셨구나. 이럴 거면 그냥 조금 더 자고 차라리 예. 좋은 얼굴을 보여드릴 걸. 예. 예, 뭐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시고. 박경혜 씨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나에게 어떤 두 번째 기회가 온다면 뭐 어떻게 돌아가고 싶으세요? 네, 언니가 알려준 대로 오늘의 제작 발표회를 끝내고 혹시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아쉬운 점이나 예. 혹시나 잘못 말씀드린 게 있다면 혹시 제가 모르고 스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고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가 없기를 바라면서 박지빈 씨는 혹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약간 비슷한 답변을 네. 할까 했는데 경혜 누나가 먼저 선수를 쳐버리는 바람에 예. 일단 오늘 제작 발표를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없을 정도로 어, 잘 보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에 충실하고 싶다. 네. 홍정현 씨도 질문 드려볼까요? 예. 저한테요? 이렇게 예. 다 얘기했는데요. 혹시 돌아가서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이게 꼭 굳이 어제 아니어도 아니죠. 상관없죠. 계속 예. 어제로 돌아간다면 이제 은조가 이제 저 딸아이와 만난 순간처럼 지금은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떤 아쉬움에서건 그리움에서건 네, 알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들을수록 다시 보면 정말 독특한 설정과 그 속에서 발견하는 감성으로 꽉 채워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날에 어울리는 작품일 것 같고요. 세 번째 스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스틸 보여주세요. 네. 은조가 이제 호민의 손을 잡고 있어요. D-3 어제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이 스틸은 홍종현 배우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극 중에서 이제 유도 선수 그리고 유망주로 나오는데 네, 저 장면은 이거 내용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근데 극 중에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네. 은조가 호민에게 나는 어제로 가고 당신은 내일로 가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어떤 무언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하지만 저는 계속 내일로 가기 때문에 누나는 저를 기억을 하지만 저는 항상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호민의 그날의 상태와 정서에 따라서 어떤 날은 되게 좀 싸늘하게도 대했다가 어떤 날은 좀 평범하게도 대했다가 약간 그런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그래서 좀 이 여자는 뭐지?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네, 약간 그런 감정으로 찍었던 그런 씬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호민이 다정한 캐릭터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다정다감한 면이 있죠. 네, 정이 많은 편이죠. 예. 실제 홍종현 씨의 성격과는 좀 닮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더 다정합니다. 그래 더 다정해요. 오, 진짜요? 예. 아니 홍종현 씨는 실제로 내가 봐도 내가 다정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신지 궁금하네요. 주변 배우들을 배려하실 때? 예. 네, 그래요. 네. 예. 사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는 좀 항상 저는 똑같이 대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이렇게 위치라든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좀 예의만 차릴 뿐.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좀 어렸을 때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좀 동물들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동물들. 네, 지나가다가 이제 아프거나 이제 좀 불쌍한 이제 길거리 동물들이 있으면 유기견들이나 좀 잘 챙겨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청아 씨. 예. 제가 짧은 에피소드를 예, 하나 예, 예, 예. 드리자면 이제 촬영 중에 종현 씨가 음. 자기 집 그 에어컨 그 외부 기실에서 사는 예.
비둘기가 있다면서 알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아 비둘기요. 네, 예. 그래가지고 어머 세상에 이거 어떡하니 이거 어떻게 쫓아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계속 예. 지켜보고 있대요. 예. 그랬더니 이제 얘가 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날아서 다른 집을 찾아가는 것까지 제가 이게 조현 씨 야 사진으로 이거는 확인을 그 했어요. TV 동물농장이 제보하셔야 되는데. 근데 너무 좋아하고 막 뭘 넣어주고 계속 그러시는 걸 보고 진짜? 와 이 친구는 진짜 되게 이 동심과 순수한 따뜻하시구나. 이렇게 늘 가지고 사는 어. 친구구나. 정말 약간 동물신 같은 느낌이에요. 어. 네. 아 진짜 예상도 못했다 이거는 진짜. 아니 그 지금 비둘기는 날라갔어요? 네 날라갔고요. 부화해서? 네, 날라갔고 이제 가끔씩 오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지푸라기랑 이런 것들 다 끌어다 놓고 이제 여름이 되기 전에 예. 이제 좀 다른 집을 찾아야 될 텐데 또 실에게 돌아가면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아직까지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아무튼 비둘기도 다정다감한 홍정현 씨를 알아보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셨네요. 자, 다음 스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틸입니다. D-4, D-4.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다. 이제 박경혜 씨의 모습과 이청아 씨의 모습이 보이고 뭐 향초도 많고 테이블 위에 막 보자기도 놓여 있고 장소가 조금 특이해 보여요. 박경혜 씨께서 한번 이 장면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상담을 하는 장면 같기도 하고. 은조 언니가 예, 예. 시간 여행을 시작하게 돼서 네. 저를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에게 음. 예기치 못한 음. 일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인가? 아하. 바로 가족일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인가요, 감독님? 나를 믿어주는 언니로 얘기를 해주세요. 저를 잠깐만 다시 돌아가서요. 네, 다시 돌아가서. 지금이 아니, 이때 다시 돌아가서. 돌아온 어제라고 돌아가서? 생각을 하시고 두 네. 번째 대답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오늘이 이제 자. 어제로 돌아왔다. 저 장면은요. 지금 D-Day 4라고 돼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나다. 은조가 시간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만을 믿어주는 그런 든든한 동생 미조를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타임 리와인드를 직접 몸소 실천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맞아요. 맞는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나저나 박경혜 씨 진짜 대세잖아요. 드라마 도깨비부터 시작해서 뭐 내 안의 그놈이나 마야광 같이 정말 씬스틸러로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데 요즘 좀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감사한 작품들로 너무 매력 있는 캐릭터로 만나뵐 수 있어서 매 순간순간이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제작 발표회에서 다시 봄이라는 영화에서 미조로 또 만나뵙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많은 관객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이번 영화에서 했던 애드립 중에 기억에 남는 애드립이 있으신지 이건 뭐 동료 배우분들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예, 이청아 씨. 아니 제가 봤던 장면은 아닌데 이제 네. 저랑 같이 이제 집에 있는 장면을 찍는데 이제 미조가 제 딸 예은이를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용히 눕혀놓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따뜻하고 훈훈한 장면이거든요. 야 근데 거기서 또 스틸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애를 탁 눕히면서 예. 아우 진짜 잘 때가 제일 이뻐. 근데 제가 후반 작업 녹음하다가 정말 보고서 정말 자지러지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애드립이셨구나. 근데 되게 이렇게 현실감 있는 대사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진짜 이렇게 그 씬 스틸러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캐릭터와 벗어나지 않으면서 네. 그 현실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멋진 애드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유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틸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스틸일까요? 보겠습니다. D-5 다시 내일이 올까요? 이번 스틸의 주인공은 바로 박지빈 씨입니다. 학교가 배경인 것 같은데 스틸 속 교복도 그렇고 오늘 입은 의상도 그렇고 참 잘 어울리세요. 칠판에는 막 복잡한 그림들 그려져 있고 이게 어떤 장면이죠? 제가 맡은 이제 준호라는 역할이 네. 은조에게 그 시간 여행에 대한 힌트를 이제 던져주는 장면인데요.
준호라는 캐릭터가 은조보다 먼저 그 시간 여행을 이제 아하. 경험을 갖고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어쩌면 은조의 시간 여행이 이제 과거가 아닌 내일을 되찾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장면인데요. 근데 정작 그 준호라는 캐릭터는 지금 자기 그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 시간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캐릭터예요. 근데 저도 이 시나리오를 이제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영화를 찍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은조랑은 되게 다른 캐릭터잖아요. 내일을 찾고 있는 네. 캐릭터고 네. 저는 지금 과거에 있는 시간을 만족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대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뭔가 시간 여행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렇게 뭔가 준호처럼 순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일을 되찾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장면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만족하기도 하고 재밌게 찍었던 저는 씬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박지빈 씨의 영화 속 활약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손가락 봉을 들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너야 너 지목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목봉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의 주인공을 지목해 주시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속 현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NG를 많이 낸 NG왕은 하나, 둘, 셋. 이청아 씨 본인, 홍종현 씨 본인, 감독님 이청아 씨, 박경희 씨와 박지빈 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청아 씨가 두 표예요. 본인이 본인을 왜냐면 제가 90%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분량이 냈을 것 많아서. 같아요. 분량이 많아서 주로 어떨 때 NG 많이 나셨어요? 대사 길어서? 뭐 아니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냥 아마 총량의 NG를 따지면 제가 90%일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예. 홍정현 씨도 본인을 꼽으셨고요. 잘 몰라서 꼽았는데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누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요? 왜냐면 누나가 예. 진짜 고생을 많이 한 게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리는 장면도 너무 많고 감정을 쏟아내는 장면도 너무 많고 뭐 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장면도 너무 많아서 네 분량 대비 네. 그렇죠. 분량이 많은 NG도 많이 날 수밖에 없었고 이때는 또 우리 감독님 이야기 들어봐야죠. 예. 저는 뭐 NG라기보다 테이크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조금 저희는 감정을 좀 미묘한 감정들을 좀 이렇게 결을 만들어 가는 거 작업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저도 욕심이 좀 났고 청아 씨도 본인이 욕심을 또 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아 씨가 더 가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NG라기보다는 테이크를 많이 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분량이 예. 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감성을 폭발시켰던 감성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감독님이 홍정현 씨 뽑으셨고 지금 박경혜 씨는 이청아 씨, 박지빈 씨도 이청아 씨, 그리고 홍정현 씨는 이청아 씨. 이청아 씨가 3표가 나왔네요. 그리고 감독님은 홍정현 씨 꼽으셨고 일단 이청아 씨부터 먼저 답변을 들어보죠. 감성 왕 인정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은조한테 주어진 어떤 씬들이 이제 아무래도 딸을 다시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딸과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저희 이제 영화에 지일 선배님이 나오세요. 이제 네. 거기에서 이제 종현이 아버님으로 나오시는데 저는 이 두 분의 씬을 볼 때 울컥했던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저는 극 중에서 이제 지금 편집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엄마와 만나는 장면이 한 번 있는데 또 저는 이제 저의 어린 딸과 이제 어떻게 보면 모녀의 관계를 이룬다고 하면 또 홍종현 씨는 이제 저희의 윗세대인 이제 아들과 이제 아버지로서 만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어린 엄마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또 아들로서 그리고 또 이제 지일 선배님은 어떤 그 아빠로서의 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와 정말 선배님의 연기와 또 종현 씨의 그 모습이 정말 보면서
네, 또 지일 선배님 연기하시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예. 너무 이 연륜과 어. 이 정말 이 해석력 같은 거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따라갈 수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홍종현 씨와 그 아버님의 장면을 한번 기대해 봐야겠군요. 예. 예. 감독님은 홍종현 씨 뽑으셨어요. 같은 이유에서인가요? 예, 저도 그 청아 씨와 원래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감정을 많이 쏟아내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종현 씨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반 정도 되는데 그게 그 순간적인 집중력들에서 오는 그 필 같은 것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감성 같은 것들을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아버지 그러니까 호민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런 감성 같은 것들이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네. 뽑았습니다. 감독님 현장에서 눈물 많이 쏟으셨겠네요. 저 참느라 혼났습니다.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먼저 사실은 울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게 또 힘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예. 근데 홍종현 씨 그 장면 기대해봐도 되는 거죠? 네, 저는 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두 분이 보증을 해주시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원작 싱크로율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이거는 만장일치네요. 예, 이청아 씨.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솔직히는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시나리오랑은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안 보셨어요? 일부러 저는 어. 좀 웹툰 혹시나 따라하게 되는 게 있을까봐 그냥 그쵸. 감독님의 디렉션을 이제 최우선으로 했었었는데 네. 이제 편집본이 나왔으니까 볼 수 있어요. 이제 봐도 되죠, 감독님? 네, 괜찮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박지빈 씨도 이청아 씨 뽑으셨죠? 네. 예. 원작에서 가장 느낌이 비슷한 게 안 그래도 저희가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냥 뭐 감독님부터 해서 자연스럽게 다 은지오지 다 누가 봐도. 이렇게 네, 어. 누가 봐도 아마 영화를 웹툰을 보신 분들이라면 뭐 영화를 보시면 아마 더 쉽게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웹툰 보신 분들 또 영화 보시고 이청아 씨와 또 얼마나 닮았는지도 한번 기대하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이 질문 재밌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가볼게요. 열정 만수르라는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 엄청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보겠습니다. 영화를 찍으며 열정 만수르라 불릴 만큼 최고의 노력왕은 이 사람이었다. 하나, 둘, 셋. 감독님이 지금 두 표인가요? 박경혜 씨가 두 표예요? 오, 박경혜 씨 먼저 한번 마이크를 잡아 주실까요? 두 표를 받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두 표를 다 주시고 정말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열정 만수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노력하셨겠죠. 당연히 뭐 누구나 안 그렇겠냐만 어느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아무래도 뭐 모두의 직업이 그렇다 하지만 미주의 직업이 굉장히 확실해서 그 미주의 직업 안에서 은주의 시간 여행에 약간의 영향을 주거나 힌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감독님도 두 표를 받으셨는데 감독님 뽑으신 분이 누구시죠? 박지빈 씨. 예. 박경혜 씨도. 전 종현 오빠를. 종현 씨 혼자 계셨나요? 그래요? 고맙다 야. 나도 너 뽑았어. 그래요. 박경혜 씨가 생각할 때 홍종현 씨는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던가요? 오빠가 유도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가지고 유도.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운동을 너무 그때 열심히 하셔서 조금 몸도 조금 잠시 성찬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진짜? 네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요? 네 오빠가 이렇게 계속 의도적으로 제 앞에서 이렇게 어깨를 몇 번씩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위해서 제가 아니 저기 유도하면서 진짜 다치셨어요? 네. 네. 제가 이 유도 이제 유망주고 이제 선수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막 될 수는 없겠지만 예. 영화상에서 최대한 가깝게는 표현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기 때문에 제가 촬영이 없거나 쉬는 날에 이제
이제 영화팀에서 잡아준 체육관에 가서 연습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와. 그래서 많이 했는데 이제 대망의 이제 유도 촬영하는 그 전날에 정말 너무 제가 무리를 했던 탓인지 네, 네. 다쳐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깨가. 그래서 촬영 날 제가 제 마음대로 몸을 이제 막 쓰지 못해가지고 그게 아직도 너무 아쉬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 아이고 감독님도 좀 아쉬우셨겠어요. 아니요, 저는 어쨌든 너무 다쳐서 예. 다른 것보다 다쳐서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냥 배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모두가 다 열정 넘치셨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그게 재미를 더한 애드리브 왕은 이 사람이다. 자, 하나, 둘, 셋. 감독님 박경혜 씨, 홍종현 씨, 박경혜 씨, 이청아 씨, 박경혜 씨, 박지민 씨도 박경혜 씨, 이청아 씨도 박경혜 씨를 꼽으셨어요. 아유, 또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오시는 분이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센스가 넘치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도 이렇게 뭐 애드립 같은 거를 이제 뭐 사이사이 준비할 때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또 이제 뭐 종현 씨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처와 완전 이 현실에 다 있는 사람들이고 또 사실 경혜 씨가 이제 저희 어떤 무거운 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많이 덜어주시고 이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걸 정말 너무 적절하게 너무 훌륭히 해주셔서 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야, 박경희 씨 또 감격 어린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촬영 현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던 분위기 메이커 왕은 과연 누굴까요? 분위기 메이커 하나, 둘, 셋. 감독님을 많이 뽑으셨네요. 예, 박지민 씨가 2표, 홍종현 씨는 감독님, 박경희 씨도 감독님. 이청아 씨가 박지민 씨 꼽으셨죠? 예, 지민 씨가 어떻게 하던가요 현장에서? 아니 저희 현장에 참 이 남자분들이 너무너무 살가우세요. 사실 누구 하나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감독님, 종현 씨, 지빈 씨 다 너무 다정해가지고 사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 바라는 게 많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다들 매너가 좋으세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지빈 씨가 이제 막내이시다 보니까 정말 형도 잘 챙기고 정말 누나도 잘 챙기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차를 타고 떠나는 씬 같은 게 있었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좀 다 긴팔을 이제 봄이랑 이런 설정들이어서 옷이 좀 굉장히 두꺼운 편이었고 근데 극 중에서 차가 정말 에어컨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노후한 예. 이런 차였는데 꽂은 차. 예. 예.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럴 때마다 이렇게 모두들 지쳐 있을 때 이렇게 창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모두를 배려하는 어떤 지민 그런 씨가. 센스와 오. 그리고 또 신세대답게 이렇게 사이사이 어떤 또 두 분 다 이렇게 예. 촬영도 사이사이 하면 이제 추억들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정이 힘든 영화임에 비해 너무 편안하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빈 씨가 아무래도 나이로 있는 이제 막내니까 그 노력 많이 하셨나 봐요. 또 이렇게 촬영 끝나고 이 자리에서 들으니까 되게 감동인 것 같아요. 여기 예. 뽑히니까 되게 기분이 색다르네요. 마치 상 받은 것 같고. 예. 네. 근데 누나 말대로 종현이 형이나 감독님이나 워낙 되게 세심한 배려가 정말 빛이 나는 그랬던 현장이어서 사실 제가 나올 줄 몰랐는데 예. 막상 받으니까 일단 감사하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가 되게 따뜻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절로 드네요. 예. 감독님이 생각하는 현장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뭐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로 나오는 그 박소희라는 배우가 있는데 예, 그 아이가 예. 나오는 날은 모든 스태프들이 그냥 다 웃어요. 그냥 다 행복한 미소. 그 아이가 오면 보살 미소. 예, 예. 그리고 그 아이랑 친구도 아역들은 원래 그 7살인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더 찍고 싶다고 집에 안 간다고 막 울고. 그래서 그 아이만 나오는 날은 정말 너무 다들 만드는 사람들도 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네. 만들게 돼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의 유쾌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네, 손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목봉은 다시 받아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이유경이라고 합니다. 배우 이청아 씨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딸을 잃은 여자가 뭐 딸을 찾아가거나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은조는 굉장히 많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감정 연기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부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받고 감독님을 이제 처음 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제가 감독님한테 서울숲에서 뵙자 그랬었어요. 이게 너무 어떤 부분은 무겁기도 무겁고 또 어렵다 보니까 이게 감독님과 어떤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얘기하기에는 이렇게 숨이 약간 막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정말 그때 밤 산책을 한 3-4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네, 서울숲을 뱅글뱅글 돌았어요. 근데 그때가 저한테는 은조라는 인물에 대한 감정이 많이 정리가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감독님과 저의 첫 단추였고, 그리고 이 은조라는 인물을 하면서 굉장히 생각이 났던 배우분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더 파이브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그때 김선아 선배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영화처럼 이렇게 언니가 90% 이상 나오시는, 그리고 굉장히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역할이었는데 그때 언니가 되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그때 동생으로서 후배로서 되게 안타까웠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를 하면서 그 순간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늘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어제로 가면서 딸과 어떤 날은 그런 날도 있었어요. 이렇게 딸을 잃은 것과 막 어떤 막 제가 딸을 잃는 거, 그리고 과거 뭐 딸의 장례식장 막 이런 어떤 힘든 것들이 이 한 주 안에 다 들어있는, 행복한 날도 있고 이제 힘든 날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를 하면서 저는 연기할 때만 슬프고 그냥 이청아라는 사람은 괜찮은데 너무 슬픈 것들을 많이 찍다 보니까 제 몸이 슬프다라고 느끼는지 약간 위경련을 달고 살았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다가 행복한 씬을 만나면 정말 막 그 씬을 찍고 나면 막 방에 가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이 행복한 씬만 다시 더 찍고 싶고, 그래서 막 정말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ADR 이제 후반 녹음을 하면서 보니까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너무 보람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씬들을 보면 어떤 씬이 제가 행복했었는지, 언제 제가 진짜 힘들었는지 이런 게 다 있는데, 역시 사람은 약간 망각의 동물인지 이 결과물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또 그때 감독님과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찍어냈던 어떤 장면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이 작품으로 또 많이 성장했구나, 이미 내가 되게 큰 일을 겪어냈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사실 너무 다들 보고 싶었어요. 네. 아무튼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참 어떻게 보면 배우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하셨네요. 예,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톱스타뉴스 김현수 기자라고 합니다. 이청아 씨랑 홍정현 씨께 질문 드릴게요. 두 분 이번에 첫 호흡을 맞췄는데 이제 서로의 첫 인상이 어땠는지랑 이제 영화를 끝 마친 후에 인상이 어떠신지, 혹시 뭐 다르다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누나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중간에 이제 아는 배우분들이 몇몇 있어서 이제 누나를 만나기 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알게 되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좀 달라요. 실제로 아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뭐 사람마다 그랬겠지만 저도 좀 낯가림이라는 게 좀 심한 편인데 네. 누나랑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냥 만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둘 다 이제 말이 좀 끊기고 정적이 흐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사람들이 몇 없는데 그런 몇 안 되는 분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누나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그리고 같은 동료 배우로서도 현장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네. 촬영 끝나고도 맨날 시간만 날 때마다 만나자고 약속 잡고 막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첫인상 전부터 좋았지만 만나보고 더 좋아졌다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알겠습니다. 이청아 씨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종현 씨, 저는 전에 종현 씨가 그 악역을 연기하셨던 드라마를 재밌게 봤었어요. 그 달의 연인.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막 아이라인도 진하고 약간 이런 정말 멋진 역할이었는데, 이제 호민이라는 인물에 이제 홍종현 씨가 캐스팅이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저도 종현 씨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굉장히 바르고 참 좋은 청년이라고. 근데 이제 근데 이 친구의 어떤 이런 날카로운 이미지나 이런 것들과 호민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친구를 만나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네. 제가 아마 극 중반에 종현 씨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좀 외람되지만, 종현아, 너는 이런 약간 헐렁한 동네 형 같은 거 해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매력이 있다. 네. 좀 모질한 거 해야 된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어떤 패셔니스타고 이렇게 비주얼이 굉장히 멋지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멋을 다 뺐을 때에도 더 멋진 모습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어떤 그 동심이나 순수함처럼 사실 이 나이대 남자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계속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정말 그게 배우로서 엄청나게 큰 탤런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민이라는 역할을 홍종현이라는 배우가 안 했으면 과연 저렇게 맑게 웃을 수 있는 배우가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 친구는 아직 자기를 100% 보여줄 수 있는 배역을 오히려 못 만났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홍종현 씨랑 이 작품에서 만난 이후로 더 앞으로 종현 씨의 작품을 기대하게 된 어떤 팬으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또 서로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너무 또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기자님. 아름다운 질문을 해주셔서. 영화가 더 기대되는 이유네요. 그래서 다음 질문도 바로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김선우 기자입니다. 저 홍종현 배우랑 박지빈 배우한테 질문 있는데요. 또 홍종현 씨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도 선수 역할 하려고 몸도 많이 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과정 듣고 싶고요. 그 박지빈 배우는 20대 되고서는 영화로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소감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박지빈 씨부터 먼저 이야기 하실까요? 네네네, 해주실까요? 네. 오랜만에 저도 이런 자리가 되게 오랜만이어서 진짜 엄청 떨리는데요. 사실 군대 전역하고 나서 첫 장편 작품 처음이었던 촬영장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첫 촬영 전날 엄청 많이 떨었어요. 정말 제가 잠을 아예 밤을 샜었는데 아마 모두들 다 그러셨을 텐데 너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첫 촬영 날 이제 비가 왔었죠. 그래서 취소가 되고 저희끼리 이제 카페 모여서 이제 캐릭터 얘기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영화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오히려 고마웠던 되게 취소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작사 대표님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그게 되게 큰 힘이었던 것 같고요. 편해지셨군요, 마음. 네, 마음의 안정을 되게 많이 얻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좋은 캐릭터로, 재밌는 캐릭터로 찾아뵐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종현 씨 유도 준비 과정 질문 주셨죠? 네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체육관에 가서 유도를 굉장히 열심히 배웠는데 제가 유도를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최대한 빨리 배우려고 막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그런 것보다 이제 기본기를 그냥 차라리 그냥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정말 많이 연습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기본기를 뭐 길게는 뭐 한 4시간 정도씩도 하고 뭐 짧게는 1시간밖에 시간 안 나도 가서 연습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가서 이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뭐 액션이 들어갔던 장면들은 이제 뭐 아까 누나가 얘기했던 사극에서 이제 뭐 검을 쓴다든지 약간 그런 장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장면들은 어쨌든 그것도 기본기를 배우긴 하지만 합 같은 걸 이제 맞추잖아요. 근데 유도는 이제 합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을 맞춰서 해보기도 하고 이제 현장에서 그냥 정말 그냥 리얼로. 네 대련하듯이 어, 하고 감독님이 정말 괜찮으신 부분 이제 골라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도 촬영을 해봤는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적절하게 잘 골라서 써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네. 저는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또 엄청난 준비 과정을 말씀해 주신 만큼 역시 영화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더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투데이 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청아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지금 예능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능이랑 연기랑 좀 어떤 게 더 힘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네, 진짜. 처음엔 예능이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예능들에 좀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게 다 목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약간 연기처럼 경찰이라는 롤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 여행을 가신 거를 지켜보는 자식의 롤이 있었고, 그냥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모두 모여서 요리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배우로서 좀 접근하기 쉬웠던 예능. 그러니까 배우로서 제가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예능들을 제가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뭐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토크쇼나 이런 거는 저도 울렁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연기할 때가 일단은 가장 즐겁고, 그리고 또 그 이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즐거워해 주시더라고요, 팬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내가 예능을 여태까지 안 해봤지만 이것도 또 굉장히 좋은 경험이구나. 그리고 또 예능은 거기에서 제가 사람을 많이 배우고 와요. 왜냐면 진짜 어떤 리얼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로 저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청아 씨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접근이 쉬운 예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월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자, 질문이 더 없으면 기자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화 다시 봄의 홍보 일정에 오늘 못다한 질문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기사를 통해서 이 영화를 처음 접할 오늘 예비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정용주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영화 다시 봄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다시 봄은 그 어제를 계속 사는 거라는 시간 여행을 통해서 그냥 우리 모두 그냥 힘들게 이 시간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고 그냥 당신 잘못 아니야, 힘내,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정현 씨. 네. 작년 이맘때 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만나서 촬영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어느새 이제 촬영도 끝나고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공식적인 첫 자리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기대도 되고 개인적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시나리오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던 작품이라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고 네, 영화 다시 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아 씨. 네, 그동안 수많은 어떤 시간 여행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또 저희 다시 봄은 2019년 처음 만나는 이제 타임 리와인드 무비인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감독님과 종현 씨가 얘기해 주셨지만 다시 봄은 굉장히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주변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좀 더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들이 정말 영화에 감독님의 아름다운 연출력으로 잘 담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영화 거의 마무리된 걸 봤는데 정말 이 배우들의 어떤 케미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영상, 음악 그리고 또 저희가 웹툰에서 별점 9.7을 받은 굉장히 탄탄한 원작이 있잖아요. 9.8 아닌가요? 9.8입니까? 진짜요? 9.7입니까? 8입니까? 9점 후반대. 네, 네, 거의 10점에 가까운 별점을 받은 또 탄탄한 원작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실 필요가 없을 것 그러게요. 같고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이건 제가 보증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 그리고 또 종현 씨와 저의 또 아주 예쁜 케미 그리고 또 정말 탄탄하게 저희를 받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지빈 씨와 경혜 씨가 씨, 또 계시고 예. 네 다시 봄 분명히 기대해 보실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혜 씨.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예. 네, 말씀하세요. 네.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네, 그 봄바람이 날리. 갑자기. 네, 봄과 함께 4월에 찾아뵐 수 있는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해서 제가 집에서부터 준비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많이 머뭇거려서.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예,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 봄바람이 날리. 네, 저희가 봄바람과 함께 4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경혜 씨 긴장된다는 거 정말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끝으로 우리 또 박지빈 씨. 네, 아이고. 네. 일단 오늘도 미세먼지가 진짜 많더라고요. 오늘 좀 그랬죠. 예. 오늘 진짜 외출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 할 정도로 네, 미세먼지가 가득한데 요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이게 된 작품이라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또 좋은 작품이기도 하고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작품 만들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민 씨. 수고해주신 5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뒤 포토타임 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5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